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랜 통신 방식이 아니라 이제 웬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더 복잡합니다. 여기 좀 복잡하겠죠? 자,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지금 현재 나의 맥 주소가 자 이제 나의 IP 주소가 요거고 내가 이제 통신을 하려는 그 어떤 이제 서울 IT.co.kr로 통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지 그 서브넷 마스킹을 해보면 자 서브넷 마스킹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내가 핑을 하면 자 이 핑을 해보면은 IP 주소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핑에서 이렇게 하면은 IP 주소가 나와요. 자 IP 주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IT 쪽에 있는 IP 주소예요. 자 그러면 임마를 나의 IP 주소는 서브넷 마스킹 하면 네트워크 주소가 얘가 되고 목적지 IP 주소는 하면은 192.2 이제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네트워크 주소가 달라집니다. 요렇게 하면은 네트워크 주소가 자 나의 네트워크 주소는 요거고 목적지 네트워크 주소는 얘잖아. 그러면 이건 뭡니까? 나의 네트워크 있지 않은 컴퓨터죠. 거기다 대고 내가 랜으로 찾아내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대고 내가 아까 ARP 프로토콜 찾으려면 지구를 다 뒤져야 되죠. 지구를 다 뒤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이제 이 순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요때 자 이게 다 필요한 게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게이트웨이 서버가 자 게이트웨이 서버가 191.168.1.1로 돼 있거든. 1로 돼 있거든요. 이제는 타겟을 자 내가 보내려는 게 자 내가 요청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이버야. 아니 서울 IT co.kr예요. 목적지 IP 주소는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나의 이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가 랜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바로 근거리 통신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거 어디로 보내야 돼? 이제 그러면 내가 서울 IT co.kr로 가려면은 나는 내 요청 패킷을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 가서는 19.1 나는 165인데 누구한테 보내야 될까? 19점? 168점? 1.1이죠? 아이 맞잖아.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저 공유기의 맥 주소와 나의 맥 주소 가지고 통신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내가 공유기의 맥 주소를 알아낼 수 있잖아. 컴퓨터가 무조건 통신하려면 맥 주소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공유기. 자 이제 여기 공유기 이 그 게이트웨이 웨이 주소로 뭐 한다? 랜 통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랜 통신 수행.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제 IP 주소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게이트웨이가 1번이 돼 있죠. 저는 이제 그럼 IP 주소 가지고 나는 찾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뭘 해야 돼? ARP 통신을 합니다. ARP 프로토콜로 공유기의 IP 주소를 또 찾아내는 거지. 공유기의 맥 주소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랜 통신 수행을 하는데 일단은 그지 공유기의 게이트웨이 주소 랜 통신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뭘? 이제 공유기가 받았어. 공유기가 받았어요. 뭘? 소스 주소는요 1.165지만 공유기 입장에서 뭘 한다? 공유기가 이제 이걸 뭘 하냐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좀 라우팅을 한다라고 합니다. 경로 지정을 하는 거지. 이때부터 공유기는 이제 소스는 192.168.1.165였지만 목적지는 어디예요? 192.1 아까 전에 공인 IP 주소죠. 자 그러면 이제 공유기 입장에서 나의 요청 정보를 누구한테 보내야 돼? 공유기는요. 자 이제 이 공인 IP 주소로 자 아까 여기 제가 되어 있던 이 공인 IP 주소가 공유기는 221번이었죠. 자 아까 공유기가 221번이라는 이제 IP 주소인데 221번이라는 이 IP 주소인데 자 이제 공유기는 뭐? 이 IP 주소는 어디에 연결됐습니까?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죠. L2 스위치라는 장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4포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이 스위치 장비는 아직까지 외부로 못 나가. 이 광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 통신 모뎀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청 정보가 날아갔어요. 자, 요청 정보가 날아갔어. 어디까지 날아가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어디? 저기 이제 그 서울 IT 저기 있는 서버까지 날아가겠죠. 자, 서버가 내한테 응답을 해요. 자, 응답을 합니다. 어디까지 날아와요? 자, 응답을 합니다. 여기까지 날아와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가 웬 통신인데 여기서 이제 웬 통신인데요. 여기 이제 NAT라는 프로토콜을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NAT 프로토콜. 자, 내가 192.168.1.165인데 여기 공인 IP 주소로 자 이게 이제 우리 서울 IT 서버 저기 서울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IP 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92.168.165는 이거는 사설 IP 주소예요. 자, 이 사설 이 요청을 보내는 소스 어드레스죠. 이걸 내가 이제 바깥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려니까 자 이제 이 192.168.1.165는 당장 어디로 연결하냐면은요. 공유기에 있는 공유기 게이트웨이 주소로 자 랜 통신 수행이다라는 게 자 그냥 주소로 뭐 요청 정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럼 공유기에서 이제 이 공유기에서 그죠? 여기 이제 공유기가 공인 IP가 하나 할당돼 있는데 얘가 그는 어디로 보냅니까? 아까 전에 여기 공유기 IP 주소다. 얘가 결국 누구한테로 요청을 보내야 됩니까? 아까 이 서울 IT.co.kr 서버의 IP 주소는 자 IP 주소는요 얘야. 자, 그래서 나는 공유에 연결돼 있었을 뿐이고 그지? 나의 IP 주소는 뭐였다? 자, 여기 좀 적을게요. 나의 IP 주소는 이제 내 IP 주소는 192.168.1.165번 컴퓨터인데요. 내가 이제 얘한테 요청하는 거잖아. 이 요청 정보가 자 이게 이제 나의 공유기 IP의 공인 IP 주소잖아. 맞죠? 그리고 내가 보내는 정보가 자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고 얘가 여기다가 요청하면 얘가 응답을 받으면 결국은 이 공유기 IP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8대잖아. 8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8대 중에 아무나 본인이 요청하면 본인 PC에는 응답이 오잖아. 자, 그러면 내가 공유기로 요청을 야로 보냈는데 결국은 이제 야가 응답 대상이 누가 됩니까? 나는 사설 IP 주소야. 나는 사설 IP 주소라서 이 사설 IP 주소로 그대로 내가 처음에 요청했던 IP 주소 그대로 보내버리면 야를 통과해서 보내버리면 네이버가 응답을 해요. 어찌 응답하기고 네이버가 192.168.1.16으로 응답한다? 이상하죠? 192.168.1.165는 천지 오만지 다 쓸 수 있어요. 지구상 어디라도 이 사설 IP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뭡니까 이제 인터넷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유기가 재밌는 놈이다. 자, 공유기가 뭐 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192.168.1.165인데 봐봐요. 내가 165인데 내가 서울 IT.co.kr 이렇게 통신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통신을 하는 수행하는 놈은 누구예요? 목적지 IP 주소는 자 보자. 소스. 자, 이 소스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소스 데스티네이션. 소스 어드레스는 나의 주소예요. 그런데 자,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누구냐면은 저기 있는 이 우리 학원 저 서버야. 이게 데스티네이션이죠. 이걸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럴게. 자, 이렇게 자 이건 이제 라우터가 받았어요. 자, 우리가 공유기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걸 받았어. 그럼 이대로 요청 정보를 이 학원 서버 쪽으로 날려버리면은 날릴 수는 있죠. 목적지 보고 찾아서 이게 찾아갔어요. 그럼 얘는 응답을 누구한테 하노?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응답할 것이 사설 IP야. 응답을 못 합니다.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공유기는 자,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NAT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 전에 어디서 적어놨나? 자, 공유기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말 그대로 IP를 공유를 하기 위해서 NAT 자, 무슨 말이냐면 공유기한테 자 날아갑니다. 내가 여기서 외부로 보내니까 요청 정보를 나의 컴퓨터는요 192.168.1.1에다가 보냈죠. 일단 나가야 되니까. 자, 보내면 공유기는요 자 이걸 바꿔요. 자,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크 주소를 바꿔버립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은요 내가 이 공유기 쪽에서 이제 웹 포터 연결되어 있는 거는 공유기에 웹 포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걔 주소가 뭡니까? 얘잖아. 맞죠? 공유기에 웹 포터 주소가 얘잖아. 그럼 공유기가 자 이제 소스 어드레스는 얘고요. 데스티네이션은 우리 학원 서버 얘인데 자 이제 이 공유기가 소스 어드레스를 뭐로 바꿔버리냐면 자 보세요. 이번에는 공유기가 소스 어드레스를 바꿔. 어떻게? 자 소스 어드레스를요 요걸로 바꿔비.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공유기가 소스 어드레스를 공유기에 할당되어 있는 공인 IP로 바꿔버리. 그러면 자 이 공유기가 할당받는 IP는 공인 IP야. 그러면 이제 공유기가 이 웹포트로 연결되어 있는 게 공인 IP잖아.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요청이 왔던 거를 뭘로 바꿔버려? NAT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소스 어드레스를 공유기 지가 할당받는 웹포트 할당받는 IP 주소로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공유기가 이렇게 자 공유기가 어떻게 해요? 웹포트를 통해서 바꿔갖고 공유기에는 이미 이 IP 주소가 할당이 돼 있었잖아. 이 IP 주소 할당돼 있었잖아요. 이걸 뭐로 바꿔버리? 그 웹포트 IP로 바꿔버려가지고 어디로? 자 어디로 날려버립니까? 스위치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모뎀을 통해서 날아가겠죠. 자 그러면 학원 서버가 응답을 합니다. 야가 응답할 때는 어떻게 응답할까? 자 얘가 응답하는 내용이 이렇게 날아오겠죠. 응답이 이렇게 날아올 거야. 자 응답이 어떻게 날아오냐면요. 이번에는 데스티네이션 응답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앞에 오겠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요렇게. 그러니까 내한테 도착하는 거지. 그리고 소스는 공유기가 이렇게 요청 받았습니다. 받았지.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넷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이거 다 저장해요. 저장해놔. 아 아까 19.168.1.165가 가는 데가 학원 서버였다. 이걸 바꿨다. 또 응답이 오잖아. 응답이 오면 나한테 왔잖아. 공인 IP로. 다시 뭐로 바꾸면 돼? 19.168.1. 이 얘를 자 응답하는 어드레스 자 얘를요 자 얘를 이번에는 뭐로 바꾸냐면은요 얘로 바꿔피면 되지.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공유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부에 있는 내가 요청했던 사설 IP 어드레스로 탁 이렇게 이제 전달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공인 IP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이 사설 IP에 있는 우리가 컴퓨터들이 외부와 통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뭐 여기도 이제 같은 내용이 있는데 저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175.125.150.12인데 목적지 IP 주소 포트 번호 이거 아니다 참면
자, 사용자가 10.10.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목적지가 125점, 255점, 22.1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점 되는 사슬 IP 주소거든요. 공유기는 이제 10점, 10점, 10.1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보내려면 일단은 볼까요? 이게 1, 2, 3, 4 과정을 거치네요. 1번에서는 얘한테 보내자. 그래서 출발자 IP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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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 얘도 이제 G 포트 번호가 있겠죠. 두 개의 컴퓨터가 통신을 하려면 IP 주소뿐만 아니라 포트 번호도 이제 서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목적지 IP는 요 타겟을 해서 이제 보내고, 목적지 포트는 웹서버인가 보내고, 그죠? 80번. 보내면 2번. 공유기는 이제 이제 공유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공인 IP 있죠. 그 공인 IP가 522157739네요. 그래서 이제 출발자 IP를 얘한테 보낼 때는 그지? 얘한테 보낼 때는 522157739로 해서 바꿔요. 요 IP 주소로 바꿉니다. 근데 이 기록이, 자, 야에 대한 기록이 그 NAT 테이블, 자, NAT 테이블, Net Address Translation, 이 net 테이블에 NAT 테이블에 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낼 때는 바꿔서 보내는 거죠. 이걸 보내는 걸 받는 거는 이제 얘가 받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개의 컴퓨터는 공인 IP 주소 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죠. 여기 할당되어 있는 공인 IP. 그럼 얘가 이제 응답을 합니다. 3번. 3번 응답할 때는 또 데스티네이션이 누가 됩니까? 야 입장의 데스티네이션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 IP는 125점, 3번에서는 209.22.14이고 포트 번호 80인데, 자, 목적지는 얘가 되는 거죠. 왜? 아까 이렇게 출발 IP 이렇게 왔으니까. 자, 그리고 포트 번호는 9999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기는요. 사실은 이제 통신할 때 포트 번호 갖고 이제 식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여기 이제 출발지에 IP와 포트 번호 있었죠. 그러면 이제 내가 공유기는 어느 컴퓨터에다가 이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시 출발지 IP는 그대로입니다. 출발지 IP는 네이버 쪽 그대로고, 만약에 네이버라면은 목적지 IP는 원래는 이제 얘가 응답을 할 때는 목적지가 얘가 되지만 얘는 다시 자, 출발자 IP는 그대로인데, 그지? 이제 자, 출발자 IP는 그대로인데 목적자 IP는 누가 돼야 됩니까? 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적지 IP 주소를 원래는 5.2점 응답할 때는 요거 되는 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걸 찾아서 어디서 찾아요? NAT 테이블에서 찾습니다. NAT 테이블에 이 변환하는 과정 자체가 이 테이블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걸 보고 이렇게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인 IP를 이제 하나의 공인 IP를 이제 우리가 공인 IP를 다 하면은 우리가 공인 IP가 이제 모자라겠죠. 근데 이제 하나의 공인 IP를 이렇게 여러 개의 사슬 IP가 이렇게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IP 주소가 부족한 거를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죠. 또 공인 IP 다 쓰면 또 되게 비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NAT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L1, L2, L3, L4, L7 서비스까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OSI 7 레이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피지컬 레이어가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가 SI도 보면은 클라이언트 티어, 프레젠테이션 티어, 비즈니스 티어, 뭐 그다음에 뭐 레거시 티어, 그러니까 리소스 티어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얘도 그렇게 이제 우리 SI 시스템이 있다. 그럼 그거는 이제 UI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티어네. 그걸 위안을 보여주는 티어는 익스플로러나 뭐 브라우저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뷰를 제공하는 쪽이 프레젠테이션 티어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업무 관련 로직 처리하는 거는 포사드 티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래서 네트워크도 워낙 복잡하니까 네트워크를 설명하라. 그러면 또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TCP/IP 프로토콜은 사실은 이제 OSI 7 레이어보다 먼저 나왔거든요. 이건 미 국방성에서 만든 이제 이 프로토콜인데 네트워크를 이렇게 네 개의 층 나누는데 이후에 이제 너무 많은 네트워크 모델이 나오니까 이걸 표준화시킨 게 사실은 OSI 7 레이어예요. 근데 사실은 얘가 먼저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얘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죠, 사실은. 얘는 그냥 학습 용도로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면 피지컬 레이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선으로 그냥 선을 연결하는 거야. 피지컬 레이어는 그냥 이렇게 이제 어떤 전선으로 연결한다 이런 개념을 보면 되고요. 그 전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뭐 이 피지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뭐 RJ45 커넥터라는 잭이라든지 랜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이제 뭐가 들어간다? 맥 주소 가지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맥 주소를 정의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맥 주소 가지고는 우리가 네트워크 토폴리지를 구성할 수 없어요. 네트워크를 갖다 이렇게 나누고 이런 작업을 뭐 맥 주소 가지고는 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여기 나오는 IP 주소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정의가 됩니다. IP 주소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정의되는 게 IP 주소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 레이어는 여기 이제 TCP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개의 프로세서가 이제 저쪽 컴퓨터 내 컴퓨터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통신을 하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프로세서가 뜨는데 이 프로세서를 연결시키는 거는 이제 포트. IP 주소 가지고 이제 해당 컴퓨터 찾아가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실제 이제 프로세서를 인식해서 통신하는 거는 포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트랜스포 레이어가 포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세션 레이어는 이제 포트 번호로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된다면은 이제 한번 연결하면은 그 연결성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는 세션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세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보면 OSI 7 레이어 중에서 5 레이어 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HTTP라든지 이런 통신 프로토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말만 되는 거지. 솔직히. 그러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이걸 갖다 인코딩, 디코딩 하는 거는 어디서 한다? 프레젠테이션 티어 쪽에서 하는 거죠. 인코딩, 디코딩 해가지고 제로일 제로일 형식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이렇게 이제 뭐 패키지로 변환하고 뭐 이런 여러 단계를 이렇게 거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이제 스위치라는 장비가 있어요. 스위치라는 장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스위치라는 장비에 연결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L1 스위치 장비가 뭐냐면 이걸 갖다 우리가 허브라 그래요. 허버라 그러는데 허버에다가 이렇게 한 대 사가지고 물려버리면은 허버는요 맥 주소 뭐고 아무것도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 허브라는 장치는 맥 주소고 뭐고 허버도 지금 공유기도 포트 번호가 있잖아. 공유기도 포트 번호가 있다. 포트가 4개나 있는데 쟤네들은 우리가 이제 아무런 주소를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보내면은 저 포트가 개방되는 쪽으로 연결되는 모든 컴퓨터에게 다 전달돼요. 다 전달돼. 자, 그래서 누가 딱 한 번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저기 내가 뭘 데이터를 보낸다. 그럼 이 정비적 신호가 이 허브에 연결되는 모든 컴퓨터에 딱 전달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 통신을 못 해요. 랜인데 이렇게 하면 끝장나겠죠. 랜이니까 다 동시에 막 통신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랜은 이게 가능하지. L1 허버가 뭐냐면은 멍청하다 그러니까 이제 더미 허버라고 해놨는데 자, 허버 장비가 있으면 허버 장비가 제일 싸요. 그런데 학원에 있는 거 저기 이제 상담실에 있는 거는 L2 스위치 장비라 그래요. L2 스위치 장비는 쟤는 자 L2가 자 봐봐요. L2는 뭐냐면은 맥 주소를 이해할 수 있는 장치야. 요거는. 그래서 자 스위치 장치가 여기 24개의 포트가 있다 그랬죠. 그럼 각 포트별로 연결되어 있는 그 장치에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해당 컴퓨터 맥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포트에 24개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맥 주소 통신하면은요. 모든 트래픽을 다 내가 24개의 컴퓨터 포트에다가 24개 연결되어 있다. 그럼 그 포트별로 맥 주소가 다 이제 맥 주소를 다 이해를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24개 중에서 나는 이제 그중에 한 포트 한 개 차지하는데 5번째 이제 맥 주소로 어떤 컴퓨터 연결돼 있다. 그럼 5번 포트만 보내지 나머지 포트는 이제 이렇게 안 보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트래픽이 훨씬 더 잘 관리가 되겠죠. 뭐 보내비면 다 연결돼 버리면은 통신을 못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빠른 처리를 할 수 있죠. L2는 뭐다? 맥 주소를 이해할 수 있는 장치다 이거죠.
근데 L3 스위치 장비 중에 보면 L3 스위치라고 그러는데 L3는 아까 OS 7 레이어 중에서 3이 뭐라 그랬습니까? 레이어 3이 IP 주소를 아는 놈이거든. IP 주소 가지고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 가지고 네트워크를 분리시키잖아요. 이런 네트워크를 갖다가 포트별로 분리시키는 작업. 포트별로 여기 있는 네트워크 때 여기 네트워크 때 서브넷 마스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오로지 L3 스위치만 가능한 거죠. L2는 이런 건 못 한다고. L2는 맥 주소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 포트로 연결되는 이 포트로 연결되는 쪽에는 이런 맥 주소가 있다. 이것만 우리가 맥 테이블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네트워크를 분리시키지는 못한다고. 근데 L3는 이제 보통 L3 스위치 장면은 뭐다? 이게 라우터하고 완전히 같은 기능을 해요. 저도 한 번씩 헷갈려. 라우터하고 스위치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하지? 똑같습니다. L3 스위치나 라우터는 완벽하게 똑같은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L3 스위치다 그러면 라우터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라우터하고 스위치는 분리시켜서 얘기를 다 하거든요. 어쨌든 L3 스위치다 그러면은 라우터하고 기능이 똑같다. 라우터 하나가 하는 일이 뭐다? 이렇게 패킷이 날라오면은 A 포트로는 192.168. 뭐 1점대 네트워크, 192.168 2점대 네트워크 B 포트 이렇게 포트별로 네트워크를 분리시키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또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지? 요걸 하는 게 라우터인데 L3 스위치는 레이어 3이기 때문에 IP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거의 뭐 구분이 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그럴 거예요. L4는 L4 스위치 잠겨 있어요. 얘는 이제 이 포트까지 그냥 확인해 가지고 그냥 경로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L4는 아까 우리가 전송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그래서 이거 TCP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거든. IP는 IP 주소만, TCP에는 뭐 포트까지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L4 스위치라고 그래요. 그다음 5 넘어가고 L7은 이제 날라오는 그 URL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URL까지도 그냥 바로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고급의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L7 장치고 올라갈수록 가격은 비싸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제 뭐 L3까지만 알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IP 가지고 경로를 서로 다른 네트워크끼리 이렇게 연결하고 경로를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뭐 스위치 장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URL 나오네요. 찾아보면 나와요. 이제 L1, L2, L3 스위치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L1 스위치, L2 스위치는 스위치 오버, 뭐 브리지 이렇게 나는데 맥 주소를 이해하는 거. L3는 IP 주소, L4는 포트 번호. 그다음에 L7은 패킷 안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뭐 이거 봐봐. 파일명이나 URL이나 뭐 이런 까지도 그냥 다 보고 뭔가 이제 보안상 여러 가지 이제 패킷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OS 7 레이어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네, 거의 설명 다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 OS 7 레이어도 굉장히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인데.